서울중앙지검에 근무도 했었고 조사도 몇 차례 받으러 갔었습니다. 매우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혜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유사한 경찰판 대통령실 수사외압 사건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백혜룡 경정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이장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장패천을 말했습니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의 세관직원 마약 조직 연루 사건 수사 외압 고발 건에 대해서 그 백혜령 경정이 고발인 신분으로 24일 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고발인 조사 이후에 29일 날 백혜령 경정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에서 일하는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마약 수사 브리핑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고발인 조사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까? 경찰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발언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고발인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는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보도에서 관련 내용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김찬수 서장의 용산 언급이 있고 마약 수사 브리핑이 2번이나 연기가 됐고 뒤늦게 열린 브리핑에서는 세관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공수처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고발인 조사에서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조사가 됐을 것이고 세관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마약 수사에 용산이 개입했다는 수사 외압 폭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공수처장 입장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 부분 고려해서 저희들 또 고발장이 들어와 있으니 또 그 의혹을 해소하고 또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그 인력이 부족한 중에 지금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은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과 매우 닮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마약 수사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9월 20일 지금 대통령실에 가 있는 김찬수 서장이 용산 한마디로 모든 게 지금 바뀐 상황이거든요. 용산이 언급되고 보름 뒤에 백혜룡 수사팀장은 지휘 라인에도 없고 일면식도 없었던 조병로 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성 전화를 받습니다. 백 팀장은 분명하게 수사 외압을 느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조병로 경무관과 당시 관세청장, 서울경찰청장을 고발을 했고 그 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시듯이 이 고발장이 진실이라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 중요한 점을 내포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 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이 조병로 경무관의 수사 외압 의혹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조병료 경무관은 2024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경찰 중에 유일하게 불문, 즉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체 공무원으로 봐도 불문의 의결 비율은 5.9%이고 조병로 경무관은 5.9%의 확률을 뚫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수사팀장에게 용산을 언급한 압박이 들어가고 조병로 경무관의 수사 외압 이후의 상황은 더욱 참담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병로 경무관의 통화 이후에 영등포서에서 훌륭하게 칭찬을 받았던 마약 수사는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이첩이 되었고 마약수사 최종 브리핑에서 결국 세관 연루 사실은 빠졌습니다. 수사 외압 이후 용산을 처음 언급했던 김모 영등포 경찰서장은 진짜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근무지를 옮겼고 이 백혜령 사건을 총괄했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1년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정감으로 2계급 승진하면서 영전했습니다. 절차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했던 백혜룡 경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로 경무관이 최혜병 순직 사건, 은폐 관련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일명 멋쟁 해병 단톡방의 인물과도 강하게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던 현직 경찰인 최모 경위는 조병로 경무관의 부속실장으로 일했던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종호가 직접 조병로 경무관의 승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 내부의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니고 9월 20일 김찬수 서장이 용산을 언급하고 나서 수사가 이첩이 되고 마약 수사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세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백혜룡 경정의 조병로 경무관 고발 건은 수사 외압, 인사청탁 의혹, 징계 무마 의혹이 함께 같이 있는 국정농단의 일면입니다.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이런 절차를 밟으란 얘기입니다. 네, 발언하세요. 1분간 발언하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 대상 여부, 그 다음에 또 지금 공익 제보자가 내세운 카카오톡에 이종호 씨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중에 또 나온 또 다른 사건이니 연결 지점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TV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지면 시청자들은 발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답변 포함해서 7분 내에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내에 맞춰주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계속 발언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7분 되면 다음 기회를 노리시고 발언은 일단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